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스크러브 DJ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소개해드리겠지만 뭐 다들 워낙 이제 좀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정진백 김대중 추모사업회 회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최근에 또 화제인 영화가 있어가지고 네 서울의 봄 얼마 전에 또 12월 12일이었고 네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재밌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좀 짧게 소감을 전해주신다면요. 전두환이가 너무 멋지게 나왔어요. 거기 캐릭터는 전두광으로 이제 전두환인데, 나왔는데 근데 전두환이한테 악맞기가 좀 보이지 않고 약간 남초 네. 그런 식으로 멋지게 너무 나와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찝찝했어요. 네. 왜 저렇게 전두환을 근사하게 저렇게 포장을 하지? 아니요,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포장을 아주 잘해놓은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 아주 운이 좋게 이벤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오, 첫날 정말요? 시사회에서 네. 봤는데 알고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제가 몰랐구나. 저도 저는 그랬어요. MZ세대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요즘 2030 세대가 그 영화 보고 나서 집에 와서 역사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저 인물이 누구야? 뭐 이런 거 찾아보고 네. 재밌었습니다. 저도 화가 나고 좀 눈물도 흘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속상했습니다. 네.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거 네.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설득력 있게 너무 묘사를 해놓으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찌질한 군인들도 많이 나오고 또 뭐 이태인처럼 영웅적이고 멋있는 군인도 나오지만 그러다 이제 이 찌질한 군인들이 있으니까 이제 전두환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돋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미화는 아니고 네. 정당화는 아닌데 그들 극대화되는 중에서는 나름 인물이었구나, 느낌이었어요. 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속상했어요. 그리고 저는 좀 모르는 인물들이 꽤 많았어요. 12.12 군사반란을 제가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지만 그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경우였어가지고 그런 또 답답한 일이 근데 국방장관이 네. 당시 노재현이거든요. 예. 근데 노재현이가 국방부 장관 된 게 운을 탔달까요? 그걸 좀 이야기하자면은 예. 그때 육군 참모총장을 노재현하고 최명신 두 사람이 경합이 됐어요. 근데 최명신 장군은 군인축 해위원하고 네. 또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가지고 총사령관 역할을 했죠. 그다음에 대륙계 인기가 좀 좋은 거예요. 최명신이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최명신 장군을 좀 경계를 해줘. 좀 어벙한 노재현이를 육군 참모총장으로 시킨 거예요. 그 권력자의 야욕에는 네. 뛰어난 사람이 걸치적거리죠. 근데 끔찍이긴 최명신이가 육군 참모총장이 되었으면 이제 그때 노재현 국방장관 때 국방장관이 되는 거예요. 보통 육군 참모총장이 국방장관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근데 노재현이가 육군 참모총장을 함으로 해서 국방부 장관의 보직에 있었던 거예요. 김재규가 11일 후에 삼각지 로탈에서 헤매잖아요. 그때 이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6번으로 가시죠. 그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남산 중앙정부로 가려고 그랬는데 네. 수행 비서실장 박응주 대령이 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6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산 중앙정부로 가지 않고 6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계원이를 그 박정희 차이철이 살해될 때 김계원이도 같이 살해가 되어버렸으면은 되는데 김계원이가 정승화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김재규가 각하를 시해했다. 그래서 이제 정승화가 김진기죠. 김진기 헌병감한테 네. 체포해라. 그래서 김재규가 무장해제되고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벙한 거죠, 김재규도. 물론 제정신이야 되겠어요. 같은 고향에 네. 또 같은 군대에서 선후배 이런 그 질긴 인연을 갖고 오랜 세월을 함께했는데 독재자라 해서 살해하고 난 뒤에 괜히 허둥지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역사의 어떤 갈림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순간순간에 이렇게 운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순간순간 우연들이 겹쳐서 거의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을 영화가 굉장히 잘 보여준 것 같은데 특히 이 영화가 요즘 시대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보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모든 통신을 장악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청을 하고 그래서 각 네. 부대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려고 기억나네요. 결정을 하는지를 전부 다 듣고 심지어 바로 선제적으로 연락해서 심리전을 펴는 이 역할을 맡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그걸 이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군인들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이태신으로 대표되는 이제 속칭 참군인은 네. 이제 자기 본분에 충실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을 계속해서 누르면서 위에서 하는 얘기가 항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명령을 하면 넌 거부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의 태도, 뭐가 과연 항명일까 이런 생각들이 또 드는 거죠. 지금도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전개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군인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냥 단지 상관이 지시하면 뭐가 옳은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복종하면 그것이 네. 옳은 일인 것인지 아무튼 이런 것이 자꾸 겹쳐져서 굉장히 되풀이 되고 예. 저도 말씀하실 때마다 최근에 이슈들이 이렇게 예, 좀 예. 스쳐 지나가는데 굳이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사실상 12.12의 성공 속에서 네.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영화를 주목하면서 아픈 현대 정치사를 네. 다시 한번 복기를 했습니다. 저는 영화관에서 꽤 많은 분들이 바로 일어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좀 여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에 이제 사진이 이게 겹쳐지는 걸 또 봐야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영화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맞습니다. 이미 내용을 다 안다고 생각하셔도 굉장히 재밌고 몰랐던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